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서 30여 분 사이 3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갈대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어둠 속 갈대밭에 의문의 불길이 번집니다. 금강변을 따라 3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화재부터 세 번째 화재까지 약 한 15분 간격으로 화재가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10여 분의 시간차,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을까요? 제보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오토바이 제보가. 그쪽 제보 받고 비슷한 오토바이를 시작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거죠. 올해만 벌써 5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한 세종시 금강변 일대.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과연 목격자 제보로 연쇄 방화범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이슈 추적에서 갈대밭 방화 사건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출동 소방서로 찾아간 제작진. 화재 현장에 나갔던 소방대원은 그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22시 56분경에 갈대밭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가는 소방대원들 모습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발화 직후라서 불이 크게 번지진 않은 상태. 하지만 그 상흔만큼은 선명하답니다. 이쪽이 저희가 그 1차 신고 접수를 받고 왔을 때 화재가 나고 있던 곳입니다. 소방대원이 투입됐던 현장입니다. 불탄 갈대의 흔적이 2주가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게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의 불길은 쉽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답니다. 됐나? 저기 좀 보세요. 이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던 중에 저 위쪽에서 보면 저 반대편 쪽에서 이제 화재가 난 게 목격이 됐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걸 목격하고 다리를 건너서 다시 가서 저쪽으로 이제 화재 진압을 했고. 강을 사이에 두고 15분 만에 2차 방화가 벌어진 겁니다. 저기 불탄 흔적이 선명하죠? 네. 1차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은 물론 2차 현장에 추가 투입된 대원들 30여 명은 당시 영상만 봐도 화재 진압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재 진압을 거의 다 했을 때 이제 원수산 쪽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 접수를 또 받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무려 3번이나 불을 지른 범인. 갈대밭에서 이뤄진 1, 2차 방화와 달리 3차는 화재 위험천만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이제 원수산이라서 거기가 이제 큰 화재로 번졌다면 이제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도 있었죠. 범인은 첫 번째 불을 내고 단 15분 만에 두 번째 방화를 저질렀고 이후 18분 뒤에 또다시 세 번째 불을 낸 겁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화재 발생 지점은 꽤 멀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벌인 연쇄 방화일까요? 그런데 1차 방화 사건 당시 범인이 불을 지르고 현장을 뜨던 순간 운동 중에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119죠? 네, 여기 금강수변 쪽에 불이 나는데요. 뭐야? 지금 오토바이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 지른 것 같아요. 네. 번호판을 봤어야 돼. 그 목격자의 진술은 여기 옆에서 이제 조깅을 하고 계셨대요. 네네네. 조깅을 하던 중에 저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불이 난 거를 목격을 했고 이 근처에서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거든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관제센터입니다. 금강수변 쪽 1, 2, 3차 화재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인근 오토바이 추적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CCTV로 오토바이 탄 용의자의 동선을 쫓기 시작한 관제 요원. 이 추적이 단서가 돼줬습니다. 경찰 쪽에서 제보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오토바이 제보가 그쪽 제보 받고 비슷한 오토바이를 이제 하다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취합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를 내고 한 거죠. 그리고 하루 만에 용의자가 탄 오토바이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해냅니다. 잠시만요. 경찰입니다. 잠깐 서해 같이 가시죠. 누가 봐도 경찰. 네? 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랬습니다.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뜻밖에도 밝혀진 용의자의 신분은 현직 중학교 교사. 아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1월 30일과 2월 5일 올해 초 발생한 2건의 방화 사건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한 겁니다. 선생님이네요. 왜? 그렇다면 작년에 발생한 8건의 연쇄 방화와는 무관할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강변 갈대밭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작년 화재 사건도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거 진짜 아니에요.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연쇄 방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화광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좀 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 또는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이것을 간접적으로 본인이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미성숙한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작진은 평소 용의자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사였던 그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이분이 학부모나 학생, 또는 교사, 관련해서 갈등관계라든가 기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형 어떤 조치를 이제 받으셨는지. 그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어쨌든 교사도 신분 보장이 되는 그 직업이다 보니 법적 요건에 따라서 직무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이제 뭐 직위해제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건 오늘 직위해제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청이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났을 시에는 유죄면 공무원들은 그 수위가 있어요. 얼마 이상의 나오면 당연퇴직이죠. 취재 당일 직위 해제된 용의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이 정한 연쇄 방화에 따른 처벌 기준은 어떨까요? 방화의 대상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살림법에 따라서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고 있고요. 살림이 아닌 갈대밭에 불을 질러서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물건 방화죄에 해당해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곳곳이 황폐해진 금강변 갈대밭. 갈대밭에 남은 검게 탄 흔적들. 그것이 당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화재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든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